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배꼽 아리랑에서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책 별에서 온 천부경을 출간했고 유튜브 동영상 200개 이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부경 소재로 하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만나는 천부경 답사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이 강연에는 연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강연의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 인류를 지켜보는 위대한 눈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배꼽을 통해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랍니다. 아이와 엄마를 이어주는 배꼽처럼 배꼽 아리랑은 인류와 인류 부모를 이어주는 터전입니다. 지금 왼쪽 위에 천부경이 보이고 이 천부경을 해석한 별에서 온 천부경을 출간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엄마,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머니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떡을 썰었던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고 중국에는 세번이사 맹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 낸시 엘리엇이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매우 보통 아이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엄청 강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댔고요. 아주 기발했고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했고 고집이 셌지요.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쯤에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편지 하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너희 엄마만 볼 수 있다. 엄마에게 갖다 전해주렴. 애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편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편지를 줬는데 엄마만 볼 수 있대. 엄마가 편지를 받아서 펼쳐보았습니다. 아이가 궁금해서 물었죠. 무슨 내용이야? 엄마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이에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의 아이 토머스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고 훌륭한 선생님이 없어서 천재적인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그 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발명품을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등록한 세계의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전기 냉장고를 만들었고 축음기를 만들었고 장거리 전화기를 만들었고 백열전구를 개량해서 모든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사기를 개발해서 영화의 시대를 연 인물이죠. 바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미국의 타임즈는 토머스 에디슨을 19세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세월이 흘러 낸시 엘리엇 엄마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에디슨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서랍 속에 낡고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그 문제의 그 편지였습니다. 에디슨이 편지를 펼쳐보았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전능하다. 또 거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그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했죠. 나는 전능아이다.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엄마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계의 천재가 될 수 있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에디슨이 이제 노년, 말년이 되었는데요.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험을 하면서 수십 번의 위기를 겪었다. 열차 사고가 있었고 실험을 하면서 폭발하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해서 수십 번의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전기 실험을 하면서 감전돼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젊었을 때는 단지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저 하늘에서 지켜보는 위대한 눈동자가 있다는 걸 느낀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에 이 분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낸시 엘리엇 어머니고 가운데 소년이 에디슨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에디슨보다 한 60년 뒤에 이번 영국에서 또 놀랄만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도 호기심이 아주 왕성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댔고 또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특하고 머리 회전이 빨라서 무엇인가 한번 들으면 다 이해하고 기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 7살, 8살 됐을 때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런 걸 들을 정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말이 많고 수다스러웠는데 이건 천재적인 아이가 나타난 것이죠. 이 아이가 어느 날 10살쯤이 됐을 때 엄마한테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당장 어른이 돼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지? 엄마가 다 일렀지요. 걱정하지 마렴.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된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다그치듯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야. 난 당장 어른이 돼야 돼. 지금 세상의 모든 발명품이 다 발명되고 있어. 옛날에 자동차가 나왔고 기차가 나왔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나왔어.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텔레비전까지 발명이 된 거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 발명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어서 빨리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안아주며 타일렀지요. 프랜시스야, 걱정하지 마렴. 이 세상에는 발명할 게 무한히 있단다. 내가 어른이 된 뒤에도 내가 발명할 것이 무수히 많이 기다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애를 다독여 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953년도 DNA 구조를 발견한 세계의 학자 프랜시스 크릭입니다. 프랜시스 크릭이 DNA 유전자 구조를 발견하고 그 뒤에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냈습니다. 다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생물학을 전공한 뒤에 신경과학에 뛰어들어서 의식의 분야에서도 많은 개척을 한 세계적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크릭이 강연회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대화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우연히 진화했다. 진화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합성해낼 것이다. 우리가 인형 만들어내듯이 그릇 만들어내듯이 곧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니 큰 소리를 친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단백질 합성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단백질 합성은 오늘날까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릭이 60년대 중반에 이 단백질 합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크릭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합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저 먼 별에서 고도로 진부한 문명이 있었다. 그들이 우주선에다 생명의 씨를 실어서 지구에 보냈다. 그래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 20년쯤 전인데요. 그때 새로운 천년이 다가온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티베트 승려들은 명상과 수련을 오랫동안 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승려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를 투시한다든가 얇은 옷, 겉옷만 하나 입고서 영하 40도 추운 밖에서 보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승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는 보호되고 있다. 외부의 강대한 힘이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나중에 우리 인류의 과학이 진보하면 깨닫게 된다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얘기한 위대한 눈동자, 우리를 보호하는 위대한 존재, 외부의 강대한 힘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보름 전에 TV 동물농장에 아주 흥미로운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빠 수리부엉이. 아빠. 두 녀석은 힘차게 날개를 펼쳐 첫 비행을 시작했다. 둘째가 보이질 않는다. 형과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반대편 아파트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때 어민이 근처에서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 위 멀지 않은 곳에 엄마가 있다. 잘 가던 녀석이 걸음을 멈췄다. 아, 잠시 쉴 곳이 필요했던 걸까? 마음 졸인다. 야분하게 울타리로 올라서는 녀석. 마침내 녀석이 날았다. 날았어. 힘찬 날갯짓으로 산 초입에 다다른 TV 동물농장인데요. 일요일 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는 거죠. 이 부엉이 한 쌍을 보면은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 새끼 부엉이가 위기에 처할 때나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 항상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혼자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공간은 가혹하니까요. 운석, 소행성 충돌, 태양풍,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아무 이상 없이 지냈다는 것은 아까 새끼를 돌보는 부엉이 부모가 있듯이 우리를 돌보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나 크릭이나 TBS 승려가 한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외부에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같이 한번 증거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얘기가 맞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러시아 상공에서 첼라빈스크 도시에서 거대한 운석이 불꽃을 가르며 돌진한 거죠. 근데 도시에서 추락하기 전에 산산조각이 나면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자동차가 수없이 찍은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처음에는 그냥 운 좋게 그냥 폭발한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직경이 20m 이상, 무게는 10,000톤, 그리고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대략 30배 이상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폭발하지 않고 도시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바로 이 동영상 보듯이 미지의 물체가 꼬리에서 나타나서 운석을 관통을 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지의 물체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 미지의 물체가 운석 꼬리에서 나타나가지고 운석을 잠시 후에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운석을 관통한 뒤에 산산조각이 나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바로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개가 연달아 나고 있는데 그 운석을 관통한 미지의 물체가 먼저 앞으로 나가고 그 뒤에 운석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미지의 물체가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어떤 나라, 어떤 군기관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직경 20m라고 했는데 우주에서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운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든 러시아든 어디든 미리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해변가에서 조그마한 바늘 찾는 것과 같아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운석의 궤도를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럼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석은 나타난 뒤에 10초 후에 추락하거든요. 이렇게 순식간에 나타나서 운석을 이렇게 박살날 정도면은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미사일 격추 사건이 있는데요. 함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 공군 장교였던 로버트 제이콥스는 UFO가 테스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망원 카메라 팀장이었던 그는 35mm 카메라로 미확인 비행체가 빔을 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1964년 제이콥스는 이 미스터리한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바로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보시는 것은 당시 실제 촬영본이라고 알려졌는데 원반체를 닮은 듯한 비행체가 빔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희미하게 구름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영상이 과연 실제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이콥스의 인터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진지한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이콥스에 의하면 이 영상은 당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장면인 것인데요. 이 비행체는 음속 100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와 미사일 주변을 수십 초간 맴돌았습니다. 아무튼 비행체가 사라지면서 바로 미사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두 부분에서 연기가 보이고 추진력을 잃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이 장면에서 영상은 끝납니다. 잘 보셨는지요? 이 영상도 아까 러시아 운석 폭발처럼 아주 희귀한 영상입니다.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다가 공개가 된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신형 미사일 개발 경쟁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서 발사시킨 거죠. 그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별도의 촬영팀을 두어서 이 발사 장면을 촬영하게 한 것이죠. 그때 로버트 제이콥스라는 아까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이 촬영팀을 이끌고 이 신형 미사일 발사 장면을 기록했던 것이죠. 근데 한참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비행체가 나타나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광선을 쏘아 추락시킨 거죠. 저는 이걸 봤을 때 마치 이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가 서너 살, 3살짜리 애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엄마가 말리지 않습니까? 애야 다친다 하고 칼을 치우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고도의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서로 발사 경쟁을 하니까 우리를 보면 부모가 애들아 다친다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콥스는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지만 이 사실은 이것을 찍고서 상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상사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제이콥스가 지구 밖의 물체다. 우리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고 다른 외계에서 온 원반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사와 그때 옆에 비밀 요원들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이 영상을 공개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한마디도 발설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 합니다. 그 제이콥스는 20년 동안 이 얘기를 이제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를 한 것이죠. 저는 방금 우리가 본 두 가지 영상, 러시아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하는 장면, 그 직전에 미지의 물체가 운석을 관통했다는 그 영상하고요. 이 영상은 우리를 보호하는 외부에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운석 폭발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운석이 폭발할 때 도시 첼라빈스크 수많은 지역에서 곳곳에서 자동차들이 다 찍은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동일한 물체가 나와서 지나가는 것이 분석이 된 거죠. 조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제이콥스의 화면도 AI 탐지기로 분석을 했더니 진실을 넘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투, 눈빛, 표정, 얼굴의 표정, 이 모든 게 진실을 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다른 예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외적인 존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춤추는 태양의 기적이라고 하죠. 빛에 쌓인 여인이 등장해서 6번을 출연을 합니다. 맨 마지막 10월 13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 8만 명 정도의 군중이 운집했는데 그때 태양이 나타나고 춤을 춥니다. 뚝 떨어지고 굴러가기도 하고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외부의 강력한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번 출연하는 이 파티마의 모습은 천부경을 풀이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인데요. 여기 이 6번 출연하는 것과 천부경 풀이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소용돌이 치듯 춤추는 태양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겁니다. 이날 8만 명이 모였는데 비가 와가지고 옷도 젖고 땅도 젖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10분 정도 이 춤추는 태양이 나타난 뒤에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외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유적, 진실, 신화, 전설, 이 모든 게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피라밋, 페루의 나스카 평원의 그림, 그리고 신화들, 그리스 로마 신화, 수메르 신화 많이 있습니다. 몽골의 부르판 신화도 있고요. 그럼 우리 한국에도 외부의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흔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한국에는 외부의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부경과 아리랑입니다. 천부경과 아리랑은 밖에 우리를 지켜보는 위대한 존재가 우리 여기 부모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화면을 보셨죠? 저는 그 동물농장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둘째 부엉이가 비행을 시작했는데 건물에 부딪혀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고 잔디밭 화단에 떨어져 풀숲에 떨어졌지요. 근데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고 형도 어디로 가버렸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굳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화단 2층 높이까지 내려온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가 부릅니다. 부엉하고요. 마치 여기 엄마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가야 여기 엄마 있다. 그 얘기죠. 저는 이 천부경과 아리랑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부모가 있다. 우리의 손을 잡아라. 우리가 방향을 알려주마. 그 증거가 바로 천부경과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요. 알입니다. 알. 이랑. 알은 부모고 이랑은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함께 고개를 넘자 이거예요. 지금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폭력성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부모와 함께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천부경은요. 천부경이라는 세 글자와 9981, 81자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부경 글자만 제대로 이해해도 천부경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은 하늘입니다. 부는 부모. 하늘의 부모의 말씀이에요. 여기 부모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어리 빠져 있고 공황 상태에 빠진 새끼 부엉이에게 엄마가 아가야 여기 엄마 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모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약속이죠. 이때 부자가 부절부인데요. 옛날에는 책이 대나무였죠. 대나무를 많이 썼습니다. 대나무를 반 쪼개고요. 양쪽에다 서로 이게 약속을 적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까? 이게 부합이죠. 그래서 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약속을 확인하는 걸로 썼습니다. 이게 부절부인데 약속을 뜻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부를 설명한 경전입니다. 이때 천은 우주를 뜻합니다. 부는 상징, 부호죠. 천부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을 80한자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라는 상징을 글자로 풀어놓으면 80한자가 되고요. 80한자를 그림으로 그리면 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부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천부가 뭐냐? 이 천부를 밝혀야 천부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문이거든요. 여는 열쇠가 바로 궁궁의리입니다. 동양에서 아주 중요한 신비로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궁궁의리예요. 천부경은 대문이고 이 대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근데 뭐로 여느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천부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열어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고 않습니까? 근데 이 궁궁을 알아야 이게 열 수 있는데 이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꼽아리랑에서는 이 궁궁의리의 비밀을 풀어 천부경을 풀이하는 영화를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천부경은 인류가 사는 경전이고 아리랑은 인류를 구원할 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천부경이 인류가 사는 경전이고 아리랑이 인류를 구원한 노래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천부경이 왜 인류가 사는 경전이고 아리랑이 인류를 구할 노래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옛날 지구엔 먼지만 날렸지. 어느 날 그들이 북두칠성에서 내려왔네.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인간은 나갔네. 빼뽀뽀뽀 빼꼬다리랑 빼꼬다리랑. 조각조각한